예, 반갑습니다. 도선 철학관입니다. 지난 시간에 12윤성 태야 배우자 인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2윤성 신생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배우자의 인연. 자, 신생아는 우리가 신생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갓 출생한 아기입니다. 갓 출생. 산모로부터 갓 출생한 그 아기를 신생아라 합니다. 그 신생아가 출산할 때 산모는 애를 출산하는 그 업무만 합니다. 애를 출산하는 그 업무. 자, 출산하면 바로 아기를 누가 받죠? 산파가 받습니다. 산파. 요즘은 의사가 받죠. 예, 산파. 과거에는 산파라 그러고 요즘은 의사들이 아기를 산모로부터 받아냅니다. 그리고 주변에 간호사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산후 도우미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엄격하게 보면은 의사, 간호사 이렇게 산모가 아기를 출산할 때 아기를 받아내는 사람은 의사와 간호사입니다. 산모는 아기를 낳는 일, 출산하는 일, 단지 그것만 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산모는 바로 배우자죠. 그래서 양 신생아에 해당되는 그 부류의 사람의 배우자는 단순하게 배우자 그 역할만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배우자가 할 일이 뭡니까? 아내는 가정을 이끌고 가정을 잘 지켜 나가는 거죠. 남편은 가족을 잘 양육하고 가족을 잘 지켜나가는,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은 가정을 또는 가족을 지켜나가고 그 가족을 잘 보호하는 그런 업무만 하는 거죠. 그래서 양 신생아에 해당되시는 분의 배우자는 어떠한 정이라든가 또는 어떤 사랑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내는 여시 같아야 된다. 남편은 잘 해야 된다. 듬직하게 잘 해야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냥 양의 신생아에 해당되는 그 배우자는 그냥 가족이나 가정을 지키고 나가는 파수꾼 역할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출산할 때, 출산 후에는 의사가 그 아기를 받고 간호사가 그 출산하는 과정을 돕죠. 그 사람은 양에 해당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갓난 아기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갓난 아기 신생아에 해당되는 사람의 항상 주변에는 도움을 주는 사람들로 이성이든 동성이든 간에 도와주는 사람들만 있게 됩니다. 배우자는 그냥 배우자로서 가정을 지키는 거고 외부에 있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양 신생아에 해당되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자, 남자가 이 양에 해당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남자가 양 신생아의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주변에 남자들이 도움을 주면 좋겠죠. 별로 의심을 안 하겠죠. 남자들이 도와주면은. 그런데 여자들이 도와주게 되면은 의심을 하게 돼요. 집에 머물고 있는 남편이나 또는 아내들이 내 남자와 내 아내가 외부에 있는 다른 어떤 이성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자체가 순수하게 보여지지는 않을 겁니다. 주변에서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연적으로 그 도움, 처음에는 도움의 손길이지만은 이성 간에는 그 부분이 차츰차츰 퇴화해서 불륜으로 이어지고 외도로 진행되는 거죠. 처음에는 도와준다는 그 명분으로 가까이 오지만은 그것이 차츰 불륜과 외도로 이어진다는 거죠. 여성분은 바깥에 있는 이성, 남자들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오고 그 도움의 손길이 점차적으로 불륜과 외도로 이어지고, 남자 같은 경우에 남자의 양이나 신생아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바깥에 있는 여성분들이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가까이 다가와서 그게 점점 불륜과 외도로 이어져서 급기야 마지막엔 어떻게 되겠죠? 이혼을 하고 가정 파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양이나 신생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이 지속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을 뿌리쳐도 또 오고 또 옵니다. 그 도움의 손길이. 똑같은 동성들한테서 도움이 오는 것은 무관한데 이성들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온다. 그러면은 그것을 과감하게 뿌리쳐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다 보면은 그거는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칠 수 없다 보면은 그것이 처음에는 외도와 불륜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집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그 현장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외도, 불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코는 가정 파탄, 이혼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절은 배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꽃이 나비를 찾아다니는, 나비가 꽃을 찾아다니는 것과 같이 절에 해당되는 남성이나 여성은 아내 또는 남편이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겉돌면서 외부에 있는 또 다른 이성들에게 눈을 돌리고 또 그 이성들을 가지고 싶어하는 충동감을 느끼게 되죠. 태는 너무 집 안에 남편이나 아내의 그 테두리 속에만 지나다 보니까 너무 갑갑하고 너무 지루하고 이 가정생활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건태기가라는 게 오죠. 건태기라는 게 오다 보니까 바깥으로 일탈을 하기 위해서
일탈을 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다 보니까 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유혹의 손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혹의 손길은 본의 아니게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유혹의 손길을 받다 보니까 그것이 또 불륜 외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은 저런 본인이 이성을 찾아다니고 태는 일탈을 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그 환경에 취해서 한순간의 일탈이 외도로 전향이 되는 그런 과정. 양은 본인은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도움의 손길이 와서 그 도움의 손길을 받다가 보니까 그것이 불륜과 외도로 들어가는 거죠. 결코는 절과 태와 양은 그 자체가 도화살입니다. 그 자체가 도화살이다 보니까 얼굴이 예쁜 사람한테만 도화살이 있는 게 아니고 몸매가 좋은 사람한테만 도화살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몸매가 나쁘든 얼굴이 못생겼든 간에 절과 태와 양 자체가 도화살이다 보니까 얼굴 외모에 상관없이 도화살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연예인들 가만히 보세요. 얼굴이 예쁜 사람만 연예인 합니까? 외모가 출중한 사람만 연예인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즘 연예인들은, 과거의 연예인들은 얼굴 외모를 많이 따졌죠. 그러나 요즘의 연예인들은 간혹 조각남 아니면은 미인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개중에 우리 연예인들은 외모에 치중을 그렇게 두지 않는 연예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도화살이 있다 보니까 외모와 상관없이 그 도화살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은 본인이 나비가 꽃을 찾아다니듯이 나비가 꽃을 찾아다니고, 태에 해당되는 사람은 집안에 있으니까 너무 가까워서 일탈을 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고, 양은 가만히 있어도 주변의 사람들이 다가와서 외도나 불륜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 태, 양 그 자체가 도화살이기 때문에 외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도화살, 꼭 얼굴이 예뻐야만이, 과거에는 얼굴 예쁜 사람이 얼굴값 한다라는 말이 있었죠. 얼굴 예쁜 사람이 바람을 피운다. 과거에 얼굴 못생긴 사람도 바람을 피웠어요. 뚱뚱한 사람도 바람을 피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무 볼품 없는 사람도 애인이 있어요. 도화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걸 꼭 참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도화살은 예쁜 사람한테만 있고 잘생긴 사람한테만 도화살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못생기고 못났고 외모가 아주 안 좋더라도 도화살은 그대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양은 본인은 의도와 상관없이 주변의 사람들이 다가와서 그 움직임, 도화살이 작용함으로써 집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고, 태는 가깝에서 일탈을 하다 보니까 불륜과 외도가 연결이 돼서 이혼을 당하게 되고, 절은 스스로 님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혼을 당해요. 결코 절,
태양, 도화살 때문에 배우자로부터 이혼을 당하는 겁니다. 도화살 때문에 배우자로부터 이혼을 당하는 거예요. 예,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